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사탄은 누구일까가 아주 관심사항이 됐죠. 제가 볼 때 사탄은 아마 정재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정태규와 정재걸이 하던 대화 내용이 참 중요했죠. 정태규가 반말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둘째는 정태규는 자신이 바깥에서 들어온 식구라고 하고 곱게 자랐다고 하면서 정상원에게 약을 갖고 조종을 합니다. 만일 정태규가 사탄이라고 하면 굳이 마약을 동원하면서 정상원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르게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 악마라면 굳이 정상원의 엄마를 그토록 모욕을 주면서 괴롭힐 이유가 없었겠죠. 셋째로 중요한 계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척 중요하죠. 정재걸은 계약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와 명예를 만들어준다는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재걸은 정태규에게 단호하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말을 합니다. 정태규가 조금 흥분을 하니까 정재걸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지면서 말을 하죠. 처지가 열악하고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있던 정태규를 집안에 끌어들인 게 정재걸이라고 하는 메시지 같습니다. 계약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사탄이 원하던 시체들을 가져오면서 정태규는 계약을 지켰다는 얘기니까 자기도 계약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뒷돈을 열심히 주면서 사업에 열심인 정태규입니다. 아마도 부와 명예가 정태규에게 제시됐다고 봐야겠죠. 정상원이 가지고 있던 사진에는 정태규가 없었죠. 아마 사탄이 죽은 정재걸의 몸에 들어갔고 사탄은 정재규와 계약을 한 거겠죠. 사탄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질 못합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들의 시신을 모아야 영생을 한다고 했죠. 자기는 죽을 수 없으니 누군가 대신해야 합니다. 아마도 계약이 그걸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연쇄 살인으로 시신을 모으고 정태규는 정재걸의 집안의 큰아들인 것처럼 사업체를 물려주면 받아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죽은 정재걸의 몸으로 들어와서 바깥에서 낳은 아이로, 큰 아이로 해서 데리고 들어왔던 게 아닐까. 그래서 사진에는 정상원의 모자만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넷째는 정태규가 악마라면 눈이 바뀌는 장면이 나올 법했는데 없더라고요. 악한 본성을 드러낼 때 눈빛이 바뀌지 않습니다. 극도로 분노하거나 정상원 엄마를 고문할 때도 눈빛에는 변화가 없죠. 연쇄 살인을 하는 제이, 그냥 악마같이 극악한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재걸은 예고편에서도 자기가 죽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걸 보면 철저하게 위장된 걸로 보이죠.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도망자이기 때문에 대놓고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하지 않았겠죠. 아무튼 정태규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모습을 많이 노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죠. 그림과 비슷한 사탄의 뒷모습이 드러나고 눈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눈빛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장 클리닝 김재현의 눈빛이 거의 똑같죠. 그렇게 보면 전혀 다른 반전이 되고 다른 서사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눈매가 병장 클리닉 김재현입니다. 예고를 보자마자 청소반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물론 너무 클로즈업을 해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사탄의 정체가 누구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상원은 아마 죽지 않은 걸로 보이죠. 재걸과 정태규를 잡기 위한 미끼인 듯 보입니다. 고만도가 강빛나에게 인간 다 되셨네요 라는 말도 의미가 있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라고 강빛나가 말을 하면서 나는 판사니까 라는 말에 변화가 생깁니다. 늘 나는 악마니까 라고 했는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처음으로 바꿔서 말을 합니다. 이것도 결말을 암시하겠죠. 또 나 형사님 누구 안 죽어요 약속해요 라고 하는 걸 보면 강빛나가 죽음을 택하고 죽지만 결국 사람으로 판사로 살게 되는 빌드업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과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지옥에서 온 판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